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화내지 말고 웃으며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앉은 자리에서 합장 가운데로서 삼배를 대신하겠습니다. 담배할 때는 한 잔이 가도 되는데 왜 세 번씩이나 겹쳐져요? 어디 이번에 눈 많이 왔죠? 네. 무슨 32년 만에 내린 무슨 폭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수도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리는 그 강원도 쪽은 해마다 몇 차례씩 이보다 훨씬 눈이 많이 내려요. 그렇지만 산중에서는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이 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모두 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차 속에 갇히게 돼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도시 문명의 허점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단 차에 의존하게 되면은 보행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눈에 갇혀가지고 평소 같으면 한 10분이면 한 20분이면 갈 거리를 몇 시간씩 도로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연의 위력 앞에 문명의 한계를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소 기대고 살아가는 이게 도시구나. 이런 걸 절감했을 거예요. 이번에 내린 눈은 자연의 질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삼스럽게 자연과 문명의 그 상관관계를 깨우쳐 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꼭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경험할 겁니다. 차 안에 갇혀가지고 진짜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차의 한 소동처럼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기계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편리한 도구죠. 편리한 수레이지만은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 발로 걸어가는 것만 훨씬 못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한다면 정보의 홍수입니다. 정보화 시대니 정보화 사회니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20세기하고 21세기가 크게 달라진 게 그거예요. 물론 컴퓨터 하나는 20세기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명의 소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 가운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그런 성능을 지닌 기계입니다. 그것은 가공할 만한
기억장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 심장 약한 분들, 지금 방 안에 내가 들어오니까 공기가 아주 숨 막혀요. 저기 이제 문 곁에 있는 분들 가끔 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구급차를 불러야 됩니다. 가끔 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겪은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되게 이제 운전면허증 경신 날짜 같은 거 누가 신경 안 쓰잖아요. 외국 같은 미리 통지가 와요. 언제부터 이제 이게 경신 날짜니까 대비하라고. 한국은 그런 예절이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생략돼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어떻게 생각이 나고 이게 이제 경신 날짜가 면허 날짜가 지났단 말이에요. 마침 저는 이제 그때 파리인가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보니까 며칠 지났어요. 제가 이제 그 주소지가 순천 송광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 경찰서에 경찰을 갔더니 늦었다고 하면서 과태료 5만원을 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증명을 해오라는 거예요. 이 국내에 없었다는 거. 귀찮아서 과태료 5만원 물을까 하다가 그때가 IMO피셜 하루 임금이 2만원, 3만원 할 때예요. 중이 또 이제 놀는 중이 이 돈이 시주돈인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갔어요. 난 김포공항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운 동광양 그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출입국 관리 그 증명을 떼어왔다고 하면서 다른 거 뭐 여권도 안 가져가고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와서 외국인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기록이 다 나와요. 컴퓨터에 기록이 다 나온다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저는 그 편리한 것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썬뜩하더라고. 아, 이 컴퓨터라는 게 우리를 엄청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구나. 언제 이 중이 나갔다가 몇 시간 동안 언제 들어왔고 몇 시에 들어왔고 시간까지 다 나와요. 무슨 비행기를 탔고 그게 다 기록이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연장에 그런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예금이며 뭐며 이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 컴퓨터가 옴짝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그런 기대예요. 진짜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아주 썬뜩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냥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와 같은 기계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인간이 소멸돼요.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키 누른 대로 이게 응답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계산만 해서 나올 겁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일찍 듣지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살 사이트니 혹은 뭐 원조 계좌니 이건 뭐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인터넷 장난에 의해 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또 아직 철도 안 든 이 청소년들이 또 무슨 원조 결정이 해가지고 또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청소년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교육의 부실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평소에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어떤 가상 세계에서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 분위기가 마음이 안정되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붕 뜨는 거예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인터넷에 중독된 한 경찰관이 근무 중에 평소에 다니던 PC방에 갔다가 권총을 잃어버려요. 컴퓨터에 넣어서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소지해야 할 권총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전라북도 쪽에 내가 어디 여행하다 그 길마다 막아놓고 권총 찾느라고 난리더라고요. 또 컴퓨터에 의한 그런 그 신종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가 많고. 컴퓨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당초 예상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보 과잉의 어떤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손가락 끝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지만 어떤 것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모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 과잉이라는 거예요. 정보실에 너절하고 유해한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이게 데이터 스모그입니다. 과도한 정보를 일컫는 말이에요. 데이터 스모그입니다. 우리 공기 스모그가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나친 정보는 그런 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유해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 물론 직종에 따라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텔레비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들어도 사람들이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들으면 어지러워요. 짜증이 난다고. 화가 나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그런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하루에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정보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거예요. 과도한 정보는 조용한 순간들을 밀어내요. 또 제정신을 모처럼 차리려고 하는데 차리려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자기 스스로 살피는 그런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저하시켜요. 또 끝없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보사의 공통적인 질병으로 스트레스, 긴장, 두통, 소화장애 이걸 들고 있어요. 이 정보화사에서 공통적인 누구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다루게 되면은 인터넷을 매혹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스트레스, 긴장, 두통, 소화장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지만 가장 많이 요즘 팔리는 약이 위궤양, 또 우울증, 긴장을 푸는 그런 약이래요. 이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카리브해 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휴양지 아닙니까? 어떤 언론사의 편집인이 아주 호화로운 이 카리브해 휴가에서 돌아온 후 자기 친구한테 이런 자랑을 하더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원했던 모든 사치를 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누렸다. 카리브해의 휴가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사치를 내가 거기서 진짜로 누렸다고 자랑하더래요. 그럼 그 사치란 도대체 무언가? 그곳은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신문도, 컴퓨터도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날마다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언론사의 편집 책임자라면 정보를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사치스러운 휴가를 보냈다는 게 뭐냐?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신문도, 컴퓨터도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순수한 천국이란 정보가 전혀 없는 곳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천국이란, 극락이란 저기 어디 10만 원급 넘어서 연꽃 피고 저거 하는 데가 아니라 정보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우리들이 귀 기울여서 현대인들이 정보화 사회에 찌들어가는 혹은 시들어가는 현대인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명언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실종돼서 지금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대요. 실컷 남의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체험자의 말입니다. 정보란 유용하게 쓰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제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만족할 줄 몰라요.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할 줄 모릅니다. 그냥 넘치는 강물 속에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기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멀리 보는 그 눈은 없습니다. 이 어떤 새로운 발명에 대한 공명심, 남보다 더 빨리 이게 찾아낸 이런 공명심 때문에 그 결과도 예상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요. 자동차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뭐 천리길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환경오염 주범입니다. 또 부상과 죽음을 가져오는 흉기예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이익일 수도 있고 흉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전자우편 아시죠? 다른 이메일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얼마나 신속해요. 뭐 지구 끝까지도 여기서 이제 이메일을 하면 바로 그날로 응답이 오잖아요. 바로 응답이 온다고요. 빠른 것이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빠른 것이 좋은 건가? 편지란 뭐예요? 물론 어떤 그 사무적인 일을 위해서 이제 즉시 답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무난 인사라든가 달이 밝네, 뭐 꽃이 피었네, 이런 편지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송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유피로 쓰는 것이 훨씬 정겨울 거예요. 또 뜸을 들여가지고 답이 와야 되는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즉각 오니까 이게 얼마나 싱거워요.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은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세월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다져지는 것이지 갑자기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성급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단박 그 자리에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세대는 참고 기다릴 줄도 몰라요.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언젠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인터넷 보급된 이래로 이혼율이 아주 격침하고 있다네요. 이혼율이. 저는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가상 세계에서 혼자 돌아앉아가지고 여자가 됐건 남편이 혼자 돌아앉아 어떤 가상 세계에서 딴 세계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등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통계가 있다는데 나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어요. 뭐 서울시 통계를 하는데 하루에 이제 결혼이 몇 상, 이혼이 몇 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도 지금 이혼 수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틈이 없어요. 이 그립다는 것, 이름만도 지금 미쳐갑니다.
사전에만 있지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체험하고 있다고요. 그립다는 거. 누구 그리 해본 적 있어요? 왕년에 있었지만 지금 뭐 단박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단박 전화로 그냥 해결하고 그냥 다 하니까. 그림이란 뭐예요? 인간의 향기예요. 인간만이 지을 수 있는 향기라고. 따스한 마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향기예요. 그 미당 선생의 시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눈같이 생긴 꽃이여. 이런 시가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 시대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림이 없어요. 고인력은 없으니까. 또 성급해가지고 단박에 치우느라고. 사각 컴퓨터 안에는 인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가상세계의 접속에서는 인간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가 없다고. 관념의 세계예요.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인간의 향기는 배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르려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이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땅속에 묻게 되는 어떤 사계절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단박에서 옥리트고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동양인의 어떤 유유자적함, 동양인의 그 여유, 우리 조상들, 우리 전생에 다 누렸던 거예요.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유유자적함, 그런 그 삶의 그런 그 태도도 또한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박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는 건 좋아해요.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실까 해서 그냥 물 끓여가지고 차만 훌쩍 마시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차를 한 잔 마실까 해서 이제 물도 기르고 또 물도 끓이고 또 닭이를 꺼내서 이제 매만지고 펼치고 또 마시고 나서 이제 씻고 걷어들이고 이 과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급한 마음에 그 참아서 모르잖아요. 이게 차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계획이라든가 시간을 좋은 의미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수단시하면 스치고 지나간다니까요. 한 생에 살아도 남은 것 없죠. 알맹이가 없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받아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소멸적 없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부불불 돌아가는 길을 우리 스님들은 좋아했어요. 뭐 이제 옛날에 그런 경제성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따지지 않았다고.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이 산업사회에 오면서 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그 시간을 다투는 것이지 옛날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회에서는 뭐 동서를 통해서 동서양을 통해서 다른 시간 내에서 여유를 누렸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명은 직선이에요. 그러나 자연은 곡선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한 1만 미터 되는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사는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그 강줄기며 산자락이며 진짜 아름다운 곡선이에요.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우주의 호흡 같은 거예요. 그러나 도시는 직선. 도시는 선이라서 직선 딱딱 잘라가지고 그냥 동두대로 밀어가지고 그냥 직선 만들지 않나. 직선에는 조화와 균형이 없어요. 그런데 곡선에는 조화와 균형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 곡선은. 자연이라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금방 다가서기보다는 다가서기 전에 좀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의 태도도 필요해요. 누가 좋다고 해서 단박 그냥 신고하지 말고 다가서기 전에 이만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들으니까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왔다고 누가 나한테 전해줘요. 다방에 다 겪어봤으면 다 아시겠지만 중매산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2, 3년이라 2, 3년 한 2, 3년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중증사도 한 2, 3년을 그렇게 지낸대요. 2, 3년이 지나면 서서히 말똥말똥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끝없는 인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끝없는 인내력이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미리부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리부터 누리라는 그 올가미에 걸려들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누리라니까요. 그건 인간관계만이 아닙니다. 그게 삶의 지혜예요. 옛 우리 그 조상들은 앞서 간 사람들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여유를 지니고 이건 꼭 동양만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옛 사람들이 살던 그 자체가 새삼스럽게 돋보이고 그리워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화장터나 묘지밖에 없다니까.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순간순간 죽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영혼의 가치를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가치를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쫓길 게 아니라 그걸 좋은 의미에서 받아 즐겨야 됩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정보, 우리 정보사회니까. 정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쳐요. 보고 듣는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고 듣는 거 이것도 닥친 대로 그냥 다 듣고 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섭취한 데서 오는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도한 정보도 그렇답니다. 지나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같은 그 정보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보의 해독제로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권장하고 있어요.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 사회가 정보화 사회입니다. 컴퓨터, 이를 떠난 사업도 지금 되고 있는데 무조건 이걸 밀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기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문명의 이익으로서 쓰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게 소산이기 때문에 정보의 해독제로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먼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삶의 속도, 가정의 평화, 사고력에 대한 통제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속도라든가 가정의 평화라든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국리, 생각 이것을 그동안에 원통 텔레비전 앞에 빼앗겨 버렸어요. 암만 똑똑한 사람도 텔레비전 켜놓고 한 20분 있으면 다 멍하니 바보가 된다니까. 정치하기는 좋아요. 적당히 물감만 풀면 거기 다 모여들어가지고 폰을 빼주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찾아놨다고 해서 다
집어 먹으면 배탈나잖아요. 소화불량 오히려 병을 가져오듯이 지식과 정보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알맞게 섭취하고 이게 영향이 되지 지나치게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라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PFA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1970년대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가 살리자는 뜻을 합니다. 지구의 날 4월 22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텔레비 보지 않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 캐치프레이즈, 거기 이제 구호가 뭐냐 하면은 텔레비전을 끄고 인생을 키우세요. 텔레비전 스위치를 끄고 인생을 키우세요. 이거예요. 뭐 온, 오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얻는 그런 정보라든가 지식도 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어떤 창의력, 이걸 거기다 다 우리가 송두리째 바치고 있잖아요. 그 대신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거예요. 텔레비 시청을 이제 시청 대신에 산책이라든가 등산, 또 자녀들에게 책 읽어주기, 저녁 노을을 바라보기, 별자리 찾기, 또 편지 쓰기, 뭐 정원 가꾸기, 뭐 집안 수리 등등 한 100여 가지 활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 회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몇백만 원 늘어가고 있죠, 해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그 질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텔레비전한테 뺏기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양론에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귀중한 인생을 무가치한 일에 지금 소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잠재된 좋은 능력을 그 무가치한 일에 그 아까운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그 무가치한 일에 우리가 아낌을 쏟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지금 단절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보 상자가 나온 이후로 저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켜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니까요. 차디찬 가옥만 있지 따스한 가정이 지금 소멸되고 있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따스한 가정이란 뭡니까?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도는 건데 저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사각 컴퓨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폰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숙집이라니까 만남이에요. 식구들을 보기 힘들잖아요. 또 누구 관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 해가지고 누구 관습을 부모 관습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뭘 하면 화내고 문 탁하자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둘째는 부스러기 뉴스를 피하는 시시한 것. 정치꾼들이 어떻고 또 뭘 뭐 횡령하고 뭐 밤낮 그 소리야. 신문이고 방송이고. 제발 그런 데 피하라는 거예요. 그 어디 나라 어떤 나라에 있는 소리인데 어떤 지역에서나 거기에 왜 아까운 시간을 내 맑은 영혼을 거기에 내던지냐 이거예요.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요새 거의 방송도 안 듣고 이 레디오도 안 들어요. 방송도 안 듣고 신문도 안 봐요.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오늘 약속 다 이행했잖아요. 부스러기 뉴스를 피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그 시시껄렁한 그런 소식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셋째는 때로는 핸드폰을 놔두고 다니래요. 물론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귀찮아요. 조용히 있으려면 또 따라와가지고 또 이제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게 또 이제 끌어내잖아요. 물론 필요한 도구지만 때로는 핸드폰을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없을 때는 얼마나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핸드폰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급히 연락할 일이 있고 또 어디 가다가 차도 어디 쥐어봐가지고 사고를 하면 어디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생각한 거예요. 그전에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장사진을 지냈다고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짜증이 나고 어떤 녀석은 그냥 종일 그냥 거기서 그 좁은 데서 몇 개 없는 데서 그렇게 하니까 막 짜증 나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뭐 살인까지 나오고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그 공중박스 텅텅 비어 있다고 저마다 이제 자가용 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이제 무용하게 되고 있어요. 넷째는 광고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광고. 물론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품도 선택하고 뭐 사기도 되겠지만은 무용한 광고. 신문에 잔뜩 곁들여온 그 모든 광고지들 누가 봅니까? 아까운 자원남. 그것 때문에 지금 숲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종이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광고를 즐겨본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무를 그렇게 이제 베고 있는 건 다름없어요. 또 한 집에서 신문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보지 마세요. 똑같은 소리인데 그게 이제 자원 낭비라니까요. 그 신문 용지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열대 우리 및 숲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물을 만드는 숲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보세요. 보려면 안 봐도 상관없지만 데이터 단식으로 이제 오염을 정화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12호법까지 하지 않습니까? 날씬해지기 위해서. 그렇듯이 너무 우리가 과도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너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데이터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런 정보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그 정보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몇 가지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입니다. 토인비 박사가 이제 언젠가 그런 말을 일본 어떤 학자하고 대담한 대화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뛰어가는 데 비해서 정신 문명이 거북걸음으로 그 뒤를 쫓고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뛰어가는 데 비해서 정신 문명은 거북이 걸음으로 그 뒤를 쫓고 있는데 현대 문명의 위기가 있다. 이런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의미할 만한 말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이 정신 문명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나오고 교회에 나가는 건 뭡니까?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 문명의 한 축을 우리가 각자가 이루어내야 돼요. 정신 문명은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깨워요.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서 일깨웁니다.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그 법문이 있어요. 시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보다 큰 기쁨을 위해서 시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시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보다 큰 기쁨을 위해서 시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아까 얘기했던 너희란 정복, 불필요한 것, 이런 거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우리 정신만 어지럽히기 때문에 또 아까운 시간만 탕진하기 때문에 시시한 데 발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기약이 없다.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 이웃의 어떤 피해를
끼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그 못된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이제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성공, 즐거움을 삼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 사슬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예요.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하는 거 아니까 이게 우주의 그 질서예요. 우리 우주의 흐름입니다. 제가 가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세상에 거저되는 일 본 것 없다니까요. 거저되는 일 본 것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오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늘만 간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으로서 혹은 주부로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마치 오만과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번뇌망상,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이 점점 늘어만 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 몸의 실상을 생각하여 그 덧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라.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하지만은 이 다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무상하다는 거, 더덥다는 거, 다시는 늘 변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존재의 한계, 자기 존재의 실상을 늘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시한다면 무가치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만 자기 의무를 다하고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사람에게는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외우십시다. 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시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시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에게 즐거움을 삼는 자는 자신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기약이 없다.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오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늘어만 간다. 항상 이 몸의 실상을 생각하여 덧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라.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맑고